10월 19일 비트코인 시황 초대형 리셋과 기준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상하방 기준에 대해 체크하면서 하방의 경우는 위와 같은 헤드앤숄더를 일감으로 체크해 본 바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러한 HNS 패턴은 비트코인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 형태인데 현재는 관련 내용을 적용해 분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HNS는 대개 헤드의 높이만큼 넥라인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기술적 하방 타겟, 반대로 매수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는데 실전에서 위와 같이 넥라인을 기준으로 한 타겟을 치고 해당 구간에서 반등하여 주말이 되는 10월 19일 현재까지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NS에 대해서는 이 정도 확인해 보면 되고 다시 비트코인 큰 중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4년 말 정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 고공행진이라고 볼만한 비트코인의 가격대와 움직임에는 현재까지 위 두 가지 가격대가 초대형 저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가 되는 추세선을 이 저점에 활용해 보면 로그 차트 기준이 되며 위와 같이 칼같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 추세선이 지나는 바가 현재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초대형 추세선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11일 밀려 내려온 비트코인이 102K에서 멈추고 반등 이후 HNS와 같은 패턴을 거치며 재차 하락한 이후 다시 103K에 멈춘 이유를 이런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49K와 74K가 연결되는 이 초대형 추세선의 상승 추세 기준, 현재 매우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추세선을 기본으로 기존 분석했던 내용들을 합쳐 크게 다시 재정리해보면 어떤 형태의 디테일이 있더라도 하락 관점의 출발은 위와 같이 초대형 엔딩 다이어고널 형태로 진행되어 하단 추세선을 부수고 한참을 떨어지는 슈퍼사이클의 종식 관점이 됩니다. 즉 이러한 그림은 이미 그리고 있었던 내용으로 앞으로 대비해야 하며 반대로 아직 하단 추세선의 하향 돌파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초대형 강세 삼각형의 피날레 관점 역시 열어둘 수 있게 됩니다. 다음처럼 이러한 그림일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 시황에서 가능성 차원에서 한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는데 잠깐 정리하자면 강세 삼각형의 원리상 첫 번째 B파동이 가장 길어야 하고 두 번째 이 파동은 D파동의 대략 0.382 정도 조정이 많으며 세 번째 B파동 크기의 1.618은 최소한의 목표치로 달성한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다는 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고 두 번째 이 파동이 D파동 길이의 0.382라는 점은 위와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을 때 수치로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차트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정도 체크만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125K 플러스 지역에서 떨어진 비트코인의 전체적 구조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전체 구조에서도 확인해 볼 만한 채널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처럼 이런 정도의 관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위 채널은 다음처럼 채널 내의 구조가 메인으로 진행, 이 중에 중간에 채널을 크게 밖으로 두 번 빠져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는 그려볼 수 없는 그림이고 현재쯤 와서야 구체화해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이러한 채널을 근거로 그 상단변이 하락 추세선과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이렇게 진폭이 좁아지면서 수렴하는 시간이 평일, 내일로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시 터지는 주목해 봐야 하는 일요일 저녁 내지 10월 20일 월요일의 움직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이버전스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102K 가량을 찍었던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들은 사시간봉 다이버전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소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102K 아래를 한번 치고 올라오는 것이 완벽한 다이버전스 각이 생성되면서 소위 크게 베팅해 볼 만한 그림이 되는데 일전에 확인해 본 내용인데 비트스탬프라든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정반대로 완벽한 1차 사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컨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거래소별 차이가 분명한 부분이라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데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두고 보면 국제 표준으로 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가중치를 두고 본다면 현재는 다이버전스가 없다고 보는 편에 좀 더 무게를 둘 만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략의 큰 틀을 정리해 보자면 채널 벽에 부딪혀 다시 내려간다고 할 때 102K를 깨고 크게 말아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그림에서는 큰 베팅 각을 보자는 점 하나와 주말을 통째로 이와 같은 긴 삼각형으로 볼만한 수렴이 끝까지 가고 있는데 이 삼각형의 크기와 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만일 돌파한다고 하면 유력하게 다음의 두 가지 모양 이렇게 가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가는 그림일 수 있겠는데 두 가지 형태 모두 다 하루 이틀 사이 이러한 채널 벽을 어찌됐거나 벗겨내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림, 즉 현 구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위 하락 추세선의 돌파라는 부분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또다시 일정 가격대에서 등락하더라도 일단 큰 하락 추세가 진정되면서 상승 추세로의 재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만 하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대는 현재로서는 서두에 이러한 슈퍼사이클의 중간 바닥들이 연장된 추세 최종 단계를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과거를 돌아봐도 상승장에서 반드시 나오던 초대형 그레이트 리셋의 가능성과 반대로 따라서 이 지점 근처를 지키지 못할 경우 슈퍼사이클의 공식적 종료 가능성을 두고 선물 시장에서의 자리를 찾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